르네 데카르트 1596만 1650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로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데카르트는 이성적 사유와 의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로 유명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식의 기초를 의심하면서도 확실한 진리를 발견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이원론으로 요약되며 정신과 물질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은 이후 데카르트의 철학이 신체와 마음,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게 했습니다. 그는 자연과학과 철학을 결합하려 했고 자신의 철학적 방법론을 통해 수학적 사고와 논리적 분석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데카르트는 방법서설과 성찰 등의 저작에서 자신의 사상과 철학적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이는 근대 철학과 과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기반을 세우며 인식론과 형이상학에서 혁신적인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여정은 인간의 확실한 지식을 얻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으며 특히 의심의 방법론적 사용을 통해 기존의 지식을 의문에 붙이는 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할 때조차 의심하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확실성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근본 명제를 세웠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원론 정신과 물질의 구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정신 또는 마음이 비물질적이고 물질적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이론은 이후 정신 마이너스 물질 문제와 관련된 여러 철학적 논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신과 물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후에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흉 등의 철학자들이 다루며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데카르트는 수학적 사고와 철학적 방법의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학적 탐구를 수학적 원리에 기반한 엄밀한 논리와 규칙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기하학과 대수학을 결합하여 해석기하학을 창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데카르트는 수학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고 데카르트 좌표 개평면에 점을 좌표로 표시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근대 수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신과 존재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성찰에서 신의 존재 증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관념적 존재로서의 신을 통해 진리를 보장하려고 했으며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오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데카르트는 합리주의 철학의 토대를 쌓았으며 이후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와 같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과학 철학과 기계론적 세계관. 데카르트는 세상을 기계적 원리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우주와 자연이 수학적, 물리적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은 물질 세계를 비인격적인 원리와 법칙에 따라 설명하려는 시도로 중세적인 목적론적 세계관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자연 현상을 기계적으로 분석하려는 근대과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 심리와 정념. 데카르트는 인간의 정신을 설명하기 위해 정념 개념을 도입했으며 이 주제를 다룬 저서 정념론에서 감정과 이성의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그는 정념을 비이성적이거나 억제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간 본성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특히 정념이 인간 행동을 동기화하고 의지와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신체와 정신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후의 심리학, 특히 감정 연구와 행동주의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3. 신 존재와 이성의 조화. 데카르트는 신학과 철학의 관계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성과 신앙을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보았으며 이성적 탐구를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성찰에서 그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논증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존재에 대한 관념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신이 존재함을 나타낸다는 본체론적 증명이며, 다른 하나는 인과론적 증명으로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완전한 존재인 신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증명 방식은 신존재 논증의 새로운 접근을 제시했으며 이후 종교 철학과 신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 도덕적 철학과 자아 개념. 데카르트는 도덕 철학에서 이성적 자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이성적 자율성을 유지할 때 가장 윤리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데카르트의 자아 개념은 현대의 자아 심리학과 윤리적 개인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개인이 자신의 신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 삶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데카르트의 유산. 르네 데카르트의 철학적 유산은 근대 철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신학, 과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합리주의 철학은 이후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에게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고, 인간 이성의 가능성을 강조한 그의 생각은 존 로크와 데이비드 흉 같은 경험론자와의 논쟁을 통해 서양 철학의 주요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1. 의식 철학과 자아의 문제. 데카르트는 의식적 사고를 자아의 본질로 보았고,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자아를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아를 단순히 경험의 합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로 보았으며, 이는 이후 의식 철학과 자아 심리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이러한 자아 개념은 후대의 칸트, 후설, 사르트르 등의 철학자들이 심화시켜 현상학과 실존주의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는 현대 철학과 인지과학의 중심 주제가 되었으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는 의식의 자기 참조적 본질을 탐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학적 방법론과 수학적 모델링. 데카르트는 철학적 탐구뿐 아니라 과학적 탐구에서도 방법론을 체계화하려 했습니다. 그는 수학적 방법과 논리를 통해 자연 현상을 설명하려 했고, 모든 과학적 지식을 수학적 방식으로 조직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의 해석기 화학 개발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수학이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접근은 뉴턴 역학에 이르는 과학적 패러다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과학의 정량적 접근법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3. 형이상학적 이원론과 심신문제.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은 마음정신과 몸물질이 서로 독립적이지만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는 마음을 물질적 속성이 없는 순수한 사유의 존재로, 몸을 물질적 속성만을 가진 기계적 구조로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심신 상호작용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는 데카르트 철학의 큰 논쟁점이자 후대 철학자들이 다루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데카르트는 뇌 속의 손과 선이 정신과 물질이 만나는 장소라고 주장했으나, 이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과학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신 문제는 이후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흉, 칸트, 그리고 현대의 신경과학과 인공지능 연구에 이르기까지 철학과 과학의 중요한 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4. 윤리적 이상과 의지의 자유. 데카르트는 인간이 이성적 숙고를 통해 자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유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으며, 이성적 사고와 의지의 자유를 통해 인간은 진정한 자율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신념과 선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도덕적 삶의 핵심이라 믿었습니다. 이는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근대 윤리학의 논의로 이어졌으며, 이후 칸트의 자유와 도덕 개념, 실존주의의 자기 책임 등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5. 신존재 증명과 계몽주의 영향. 데카르트의 신존재 증명은 신학과 철학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 이성만으로도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합리주의 철학의 중심 개념이 되었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데카르트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이성과 진보를 신뢰하며 사회를 개선하고자 했으며, 이는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지속적 영향. 르네 데카르트의 사상은 현대 철학과 과학,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연구 주제를 남겼습니다. 의식 철학, 인식론, 과학적 방법론, 윤리학, 형이상학 등에서 그가 제기한 문제들은 여전히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그의 접근 방식은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의 전형으로 평가받습니다. 르네 데카르트의 철학적 유산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여러 논쟁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특히 현대 인식론, 존재론, 그리고 과학 철학에서 핵심적입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지식이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성적 탐구와 신앙의 관계와 같은 철학적 문제에서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서양 철학에 새로운 방향성을 부여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이후 철학자들이 인간의 존재와 지식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으며, 철학뿐 아니라 과학과 인문학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의심과 비판적 사고의 기초. 데카르트는 철학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적 회의를 도입했습니다. 이 방법은 무조건적으로 믿어왔던 것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오직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철학적 탐구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명제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확실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달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확실한 진리는 이후 철학적 탐구에서 비판적 사고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현대 철학과 과학에서 비판적 사고의 기초로 여겨지며 다양한 학문에서 기초적인 분석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형이상학적 기반에서 물리학과 생리학 연구로.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했지만 또한 과학적 탐구와 형이상학적 원리를 결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 신체와 생리학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기계적 원리를 적용하려 했으며, 생리학과 해부학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동물의 생리 기능을 연구하여 신체의 운동을 이해하려 했고, 인간 신체의 다양한 반응을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생리학 연구의 초기 기초를 제공했으며, 생리학과 신경과학에서 인간의 신체를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원리로 설명하려는 시도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3. 감정 이론과 심리학적 영향. 데카르트는 정념에 대한 철학적 연구를 통해 감정과 이성의 관계를 조명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단순히 이성의 방해물로 보지 않고 인간 본성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했습니다. 그의 저서 정념 놀레스 패션즈 디 엘미에서 데카르트는 감정을 인식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탐구했으며, 감정과 이성의 균형이 인간의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이후 심리학에서 감정 연구의 기반이 되었고, 심리학적 분석과 행동주의의 초기 이론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감정이 인지적 과정과 상호작용하여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의 생각은 현대 심리학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4. 인식론적 기초와 근대적 회의주의. 데카르트는 인간이 지각하는 세상이 반드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악마 가설을 통해 우리의 감각이 완전히 속을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회의주의를 상정하며 모든 감각 경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그는 감각 지식이 아니라 이성적 지식에 기초한 인식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인식론적 접근은 데이비드 휴메의 경험주의와 비교되며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논쟁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데카르트의 철학은 현대 인식론에서 인지과학과 뇌과학 연구와 결합되어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왜곡될 수 있는지 탐구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5.
정치 철학과 사회계약론의 영향. 데카르트의 자아와 이성에 대한 강조는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이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정치, 철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사회계약론을 주창한 홉스, 로크, 루소 등에게 영향을 미쳤고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의 권리를 강조하는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데카르트의 자유의지 개념은 민주주의,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인권 사상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6. 의식과 뇌과학의 연관성.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은 현대의 의식 연구와 뇌과학에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날에도 데카르트의 심신 문제는 의식이 물리적 신경 활동에서 어떻게 비롯되는지를 이해하려는 연구에서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뇌와 마음의 상호작용, 정신적 경험의 물리적 기초에 대한 연구는 데카르트의 이론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오늘날의 뇌-마음 연관성 연구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인공지능 연구와 의식모사 실험에도 영향을 미쳐 인간과 기계의 차이와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현대적 논의로 이어집니다. 데카르트의 현대적 의미와 끝나지 않은 논의. 르네 데카르트는 인간 이성과 자아, 그리고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철학적 사고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지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된 것에 그치지 않고 철학적 회의, 자아의 본질, 의식의 문제, 신체와 정신의 관계 등의 논제로 확장되었으며 과학적 탐구와도 결합되었습니다. 데카르트가 제기한 문제들은 여전히 철학적, 과학적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의 사상은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